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미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유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펠팍의 디지털 미터기 확대 실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레드 플래그로 알려진 총기 규제 강화법이 뉴욕주에서 시행됩니다. 메릴랜드주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조롱하는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미 문화축제가 일요일인 25일 오후 6시부터 나소 카운티 아이젠허워 파크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소식 최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웅장한 팡파레와 함께 6.26 전쟁 참전 용사들이 한미 양국기를 들고 입장하면서 막이 오른 이날 행사에는 700여 명의 한인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한여름밤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박연한 한인의 이사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 시작된 일부 행사에서는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데 공로가 큰 김광수 변호사 등 10명의 한인들이 로라 커렌 나소 카운티장이 주는 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나눔 밴드가 무대에 올라 60, 70, 80세대를 위한 추억의 팝송을, 미동부 국악협회가 고전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 KBS의 도전 주부가요 열창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포 가수 심인숙 씨가 동백 아가씨 등을 열창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뉴드림 교회 연합합창단 등이 낭만 가득한 가곡의 밤을 선사했습니다. 문영철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은 이번 축제에는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 동포와 타 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5년 전에 사실은 저희가 한글학교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학부모들로서 열심히 해왔지만은 이게 이제 점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한인회가 태동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인회를 요즘은 주축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아이젠허워 파크에서 우리의 문화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0년째 이어지는 롱아일랜드 한미축제는 한국 고유의 먹과 맛을 주류사회에 알리고 한인사회의 화합과 저력을 알리는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지난 2017-2018 회계연도에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13-2014 회계연도 대비 2017-2018 회계연도의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62만 7,704건에서 38만 9,579건으로 42.5%나 감소했습니다. 2014-2015 회계연도에는 68만여 건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비자 발급이 늘었지만 이후 2016-2017 회계연도부터 42만여 건으로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같이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학생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졸업 후 취업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학원 관계자들도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져 학생들이 선망 대상이었던 미국 유학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팰리세이드 파크의 디지털 주차 미터기 시범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시설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3일 머피 주지사는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디지털 주차 미터기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디지털 미터기를 통해 로컬 정부가 관할 구역 내 주차법 준수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디지털 미터기가 주 전역에 확산되면 주차 위반 티켓 발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이 지불하는 과태료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첫 5개월 동안 주차 위반 티켓 발급이 무려 190%나 증가했고 첫 해에 타운이 주차 위반 티켓으로 얻은 수입도 5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주차 위반 단속 티켓 발급을 증가시켜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래그 빌이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가족이나 교사, 경찰 등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총기를 이용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뉴욕주 법원에 총기 구입 및 소지 허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조리 스탠맨 더글래스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와는 별도로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을 30일로 대폭 확대하고 총기 개조에 쓰이는 범프 스탁 사용 금지 등의 강력한 총기 규제 규정을 골자로 한 뉴욕 세이프법을 오는 9월부터 발효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상임 고문을 조롱하는 대형 입간판이 메릴랜드 볼티모어 중심가에 세워졌습니다. 볼티모어 시청과 경찰국 건물 근처에 세워진 대형 옥상 입간판에는 돈더미 위에 올라앉은 쿠슈너를 부자 쥐라고 묘사하고 작은 치즈 조각을 들고 있는 쥐를 단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불쌍한 서민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는 볼티모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엘리아 커밍스 연방 하원 의원이 정부 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트럼프의 탈세 의혹 등을 연달아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볼티모어를 쥐가 들끓는 역겨운 곳이라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 쿠슈너가 소유한 볼티모어의 아파트 건물에도 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쿠슈너가 소유한 볼티모어 아파트 건물은 지난 2017년 쥐 등 설치류 출몰로 모두 200여 건의 조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쿠슈너를 빈민가의 악덕 건물주를 일컫는 슬럼 로드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슬럼 로드는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렌트비 수익만을 추구하는 악덕 랜로드로 상징됩니다. 입간판은 쿠슈너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부자 쥐에 불과하고 볼티모어 주민은 쥐의 모습을 갖춘 선량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검은 온라인 로맨스 사기단 80명을 사기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대부분 나이지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들은 비즈니스 이메일 도용, 로맨스 사기 행각, 노년층 갈취 등을 온라인으로 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14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달아난 6명도 추적 중이라고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한 피해자의 고발로 조사가 진행되어 오다 이번에 사기단에 속한 80명을 전격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기단은 세계적인 규모로 온라인에 취약한 노년층의 은행 구좌로 들어가 강탈해 왔습니다. 특히 로맨스 작전으로 마치 선을 보고 마음에 들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많은 선량하고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약 4천만 달러치의 사기 행각 중 1천만 달러를 실제로 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로맨스 사기단에 돈을 보낸 사람들은 현재까지 3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뒤덮은 산불이 확산 일로를 걷자 현지 당국이 군용기와 군 병력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25일 아마존 열대우림을 낀 북부와 북동부 7개 주에서 벌어지는 산불 진화 작업에 군 병력 동원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질 국방부는 모두 4만 4천여 명의 군인이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다고 밝혔고, 경제부는 군병력 동원과 산불 진화를 위해 한화로 약 115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혼도니아주 등지에선 이미 군용기가 투입돼 불타는 숲에 물을 뿌리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8월 24일 사이 발생한 산불 건수가 8만 건에 육박해 2013년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이 산불을 놓고 국제사회도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은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주요 현안 중의 하나로 논의하고 브라질 정부의 산불 진화 노력을 돕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이 무결점 플레이로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4승을 달성했습니다. 오정남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LPGA 투어에서 시즌 4승을 이룬 선수는 2016년 리디아고 이후 고진영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고진영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르나의 마그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CP 여자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잡아 8언더파 64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단독 2위 니콜 라르센을 5타 차로 제치고 시즌 4승, 통산 6승을 거뒀습니다. 이 우승으로 고진영은 올 시즌 LPGA 투어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분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 33만 7,500달러를 받은 고진영은 시즌 상금 261만 8,6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일대 교통이 완전 마비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22일 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상단에서 파이프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9시 37분부터 상단의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브릿지 하단은 오후 10시 21분부터 운행을 막아 다리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투어 대회 도중 6명의 갤러리가 낙뢰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24일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대회장에는 2번의 번개가 쳤는데 그중 하나가 16번 홀팅 구역 근처에 있던 커다란 소나무를 때렸고 나무 파편에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퍼 카운티에서 10대 소녀 제나 페레즈가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24일 밤 오후 9시 30분경 포트 제퍼슨역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테리빌 로드를 건너는 페레즈를 치고 도주했으며 그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뉴저지 최대 쇼핑 지역으로 꼽히는 파라무스에서 내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최근 파라무스 타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포장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23일 필 머피 주지사는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제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대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단축해주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동 제어 장치는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경찰의 음주 측정기와 비슷한 원리의 장비로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가 고장이나 운행 지연이 지난 4년간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2018-2019 학년도 스쿨버스 운행 지연 및 고장은 10만 9,058건 발생해 2015-16 학년도에 6만 3,184건과 비교해 73%나 증가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지난주 뉴저지 주 내 5개 고등학교를 선정, 등교 시간을 늦추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향후 4년간 등교 시간을 늦추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점을 실험하게 됩니다. 참가 학교들의 수업은 8시에서 8시 30분 이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는 정부 보조 수혜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부 보조 수혜라는 거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새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새 규정은 어떤 신청서에 적용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인 동포들이 각 한인 봉사단체들 그리고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이 규정이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우선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적용이 안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거나 영주권을 분실하셨을 때 갱신하는 이거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 갱신할 때 큰일 났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새롭게 네. 그렇죠. 새로운 영주권 신청할 신규 경우가 신청. 대부분 네. 신규 신청일 예. 때 대부분 적용돼요.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비자 신청, 예를 들면 유학생, 취업 네. 비자 가장 많이 신청하죠. 또는 이투 투자 비자 신청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규 신청하실 때, 그리고 많은 그 동포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영주권자 가지고 계신 분 중에도 미국 밖에 한국이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 분에게는 또 적용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그리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 이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네, 그럼 이제 확실하게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이제 기각 사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규정이 강화됐다. 예, 이거를 이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과거의 규정에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 long-term institutionalized Medicaid, 그러니까 병원에 장기 입원을 요하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심지어 장기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얼마라고 하는 것도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상 변호사들마다 3개월, 4개월, 6개월 다 달랐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이내에 병원은 심지어 입원을 해도 메디케이드를 받았어도 영주권이나 비자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과거의 규정이라면 예, 지금은 그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의 기간, 3년의 기간 동안에 1년, 즉 12개월 이상을 받으면 예, 그것이 입원을 했던 기간이든 아니면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도 이것을 1개월로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을 갔다면 이미 12개월이 다 차버리게 그렇죠.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규정은 과거의 규정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은 과연 받으면 되는 것이 있고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좀 딱 구분하고 싶은데 네. 받으면 안 되는 혜택과 받아도 되는 혜택 네.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쉽게 이제 받아도 되는 혜택부터 제가 명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 신청할 때, 영주권 갱신할 때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고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임신, 출산 메디케이드 병원에서 아기 낳을 때 특히 유학생 분들은 이제 뭐 학비 대기도 바쁜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병원에 가면 뭐 받아도 된다, 돈은 걱정하지 말라 해서 메디케이드를 거의 자동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뭐 시립병원 같은 데를 가서 혜택을 받게 되면 우리들 생각에는 같은 정보기관에서 준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주겠지라고 안심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 되게 불안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많이 있다가 최종 규정에는 출산 메디케이드는 받아도 괜찮은 걸로 규정이 네. 났고요. 네. 또 사고가 나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응급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괜찮고 예외되는군요. 예외입니다. 그리고 17세 이하 자녀가 받는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도 괜찮고요. 또 아동 건강보험 칩이라고 있습니다. Child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도 괜찮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뭐 런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영재 교육을 위한 헤드스타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설명드리면 과거처럼 일단 현금 보조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SSI하고 TANF 이거는 과거 규정에도 받으면 안 되고 새 규정에도 받으면 안 되고요. 새 규정이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 이제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가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푸드 스탬프 받으면 안 되시고 메디케이드도 말씀드린 응급 메디케이드, 출산 메디케이드 그리고 36개월 기간 동안에 12개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 또 네. 받아도 되는 걸 또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 정부 보조 수혜자의 새 규정을 놓고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